이 영화가 좀 대규모 블록버스터죠. 네. 총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를 가장 메인으로 제작한 게 애플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아는 애플에서 이 컨텐츠 제작사 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후술할 애플 TV 플러스 같은 OTT랑 결부가 돼 있죠. 네. 이 애플 스튜디오에서 가장 공들여서 역대 가장 공들여서 만든 지금 영화이고 뭐 여기서 약간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 플랜 B라는 거는 브래드 피트의 개인 제작사예요. 그래서 이 주연 배우가 좀 올라가 있고 네. 또 지금 또 두 번째 재밌는 게 이 던 아폴로 필름은 루이스 해밀턴이라고 네. 전설적인 F1 드라이버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작사에서 여기에 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뭐 브래드 피트가 투자한 것도 재밌는 거긴 한데 애플이랑 루이스 해밀턴이 투자를 했다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이 버라이어티라는 잡지사에서 팀 쿡이랑 루이스 해밀턴이 같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애플이 대체 왜 이 AI 경쟁에서 엄청 뒤처지고 있는 애플이 네. 지금 한 4천억 정도 넘는 돈을 이 영화에다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좀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보세요? 봅니다. 보세요. 저는 올해 초부터 구독을 해서 네. 사실 전 넷플릭스 하나만 거의 정착해서 주구장창 보는 편이었는데 네. 올해 초에 세브란스라는 TV 쇼가 나왔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세브란스라고 미국에서는 나름 되게 크게 히트친 쇼가 네. 있었는데 그 쇼 때문에 구독을 했었고 이번에 느낀 거는 넷플릭스보다 퀄이 전반적으로 다 한 단계 더 높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네. 뭐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향이 조금 더 니치한 타겟 위주로는 네.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애플 TV 플러스 저는 그 파친코가 국내 쪽으로는 확 이제 좀 거론이 됐었던 상태였던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위크래시드라고 우리는 폭망했다 뭐 이런 이름으로 네. 그 번역됐는데 그 위워크의 창업과 이제 실패에 네. 대한 일대기를 다룬 시리즈가 애플 TV에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들락날락 한번 좀 했었던 형태였는데 저는 애플 TV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F1 더 무비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애플이 저 애플 TV 플러스에 좀 확실히 좀 힘을 싣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팀 쿡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비전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TV 플러스는 저는 이제 이 NFL 라이브 준비하면서 애플 쪽 인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몰랐던 분인데 이 에디 큐라는 분이 있어요. 에디 큐라는 분이 공식 직함은 애플의 서비스 수석 부사장이고 이분은 애플의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80년대에 쫓겨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애플에 들어온 분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애플에 있었던 분이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시기와 팀 쿡 시기를 같이 다 메인 롤로서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주로 했었던 게 아이튠즈나 애플 뮤직, 애플 페이, 뭐 맵 이런 쪽인데 이 엔터테인먼트 섹션에 대해서 계속 좀 많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의 철학이 지금 애플 쪽 컨텐츠 전략에는 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애플 TV 플러스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애플 TV 플러스가 별로 안 유명하죠. 사실은 그 다른 OTT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2023년도 지표이기는 한데 지금도 막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전 세계 OTT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 그럼 넷플릭스가 뭐 사실은 떨어졌어요. 좀 계속 떨어졌긴 한데 전체 시장 규모가 많이 커졌으니까 그래도 넷플릭스는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넷플릭스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에서 좀 압도적이고 국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고 애플 TV 플러스가 여기 주황색인데 한 7% 8% 정도 된다고 해요. 요 당시에 8%대였고 현재도 한 7% 언저리.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OTT 플레이어로서는 완전히 좀 존재감 있는 형태는 다른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 비해서 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태인 것 같고요. 애플 TV 플러스는 2019년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여기 팀 쿡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포인트이기도 한 게 애플 TV 플러스가 2019년에 오픈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한 적이 없다. 왜냐면 첫 번째 코로나 때 이제 예측 못했는데 코로나 때 약간 터져가지고 전략들을 좀 수정을 다 했었던 형국이 있었고, 두 번째는 헐리우드가 그 작가 파업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작품 소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가 소싱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전략들이 다 얼개가 좀 많이 망가졌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이 최초로 애플 TV 플러스가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고서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작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방금 언뜻 들었을 때는 되게 핑계 같았는데 핑계 같죠? 생각해보니까 19년도에 시작을 하면은 사실 넷플릭스는 그 전까지 뭐 이미 찍어놓은 라인업도 있을 거고 준비해놓은 컨텐츠가 쌓여있을 텐데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 갑자기 파업 터지고 네. 코로나 터지니까 분명히 타격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넷플릭스는 되게 오래된 회사이잖아요. 네. 넷플릭스는 애초에 비디오 대여점에서부터 스타트를 했던 회사여서 네. 1990년대에 만들어졌던 회사이고, 넷플릭스는 하우스 오브 카드가 사실은 그 제일 좀 기점이었잖아요. 그쵸. 콘텐츠적으로는. 근데 지금 하우스 오브 카드가 2013년에 만들어졌네요. 시즌 1이. 네.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게 처음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콘텐츠로 만들어졌고, 이게 완전 히트를 하면서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막 늘어나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게 2013년이었으니까 네. 사실 애플 TV 플러스에 비해서는 이런 오리지널 전략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선배인 상태죠. 벌써 10년도 더 전부터 저런 전략들을 피고 있었던 상태이죠. 근데 애플 TV 플러스가 뭐 핑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우리 진짜 이제부터 달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관점에서 일단 깃발 딱 흔들게 이 F1 더 무비라는 영화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F1 더 무비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직은 뭐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스트리밍도 독점 스트리밍으로 애플 TV 플러스로 갈 거라고 하고, 네.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 쪽에 컨텐츠를 좀 몰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가 맞는 게, 이 에디큐라는 그 수석 부사장이 얘기를 하는 포인트가 컨텐츠의 질이 엄청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애플 쪽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퀄리티가 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F1 더 무비도 지금 사실 2억 불, 3억 불 정도 쓰였다. 애플 쪽에서 누적적으로 한 뭐 마케팅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4천억 넘게 쓴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미 월드 박스 오피스가 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서 흑자가 됐죠. 그래서 잘한 사업이 일단 된 상태가 됐고,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애플 TV 플러스가 2026년부터 F1에 대한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에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직 확정은 아닌가 보네요. 확정은 아닌데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그렇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F1 입장에서도 사실 좀 고마울 것 같고, 네. 이게 그 정도 플랜이 없는 상태로 과연 이 컨텐츠만 하나 딱 영화 하나 성공시키려고 이걸 했을까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OTT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드라마, 영화들, 그런 롱폼 컨텐츠들 만드는 거 주요 전략이었고, 두 번째로 예능 같은 TV쇼 만드는 거 주요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스포츠 쪽으로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애플 TV 플러스도 이 F1 더 무비를 기점으로 해서 스포츠 쪽 라이브 중계 같은 거에도 좀 많이 포커스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제 생각에 아마 26년부터 애플 쪽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거를 안 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그리고 또 이 한국적으로 좀 넘어와서 얘기하면 쿠팡 플레이가 좀 OTT 쪽에서 존재감을 확 만들고 있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F1을 평소에 보지는 않는데 네. 쿠팡 플레이에서 워낙 F1을 지금 막 강하게 밀고 있고, 그리고 네. 쇼츠에서도 쿠팡 플레이 덕분에 이제 막 그 쇼츠나 릴스가 돌고 하니까 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인지도는 쿠팡 플레이가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진짜 자동차 사실 그렇게 관심 없어가지고 F1에 대해서, 그리고 F1은 경기는 딱 뉴비가 보면은 뭘 봐야 되는 거지 싶잖아요. 네, 네. 뭐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차 쌩쌩 가는데 뭐 이게 막 계속 뭐 쇼트트랙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네. 부음 이렇게 보이니까. 네. 근데 쿠팡이 그 쇼츠 쪽으로 디스트리뷰션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F1 입문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점으로 해도 이 F1 더 무비가 확실히 F1 입문자들 훨씬 더 양산할 수 있는 형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단체들과 이제 OTT와의 공정 관계들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고 뭐 이건 약간 벗어나는 거기는 하지만 OTT 쪽 이슈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주말에 또 스포츠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 손흥민이 우리의 영웅. 그러니까 이 한 세대를 풍미한 네. 한 세대 저희는 사실 박지성 세대부터 좀 그 그쵸. 해외 축구를 입문을 네. 했는데 박지성이 만들어준 10대 20대 그리고 손흥민이 만들어준 20대 30대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박지성이 은퇴할 때만 해도 이 정도 감정은 아니었는데 네. 손흥민은 진짜 저희가 완전 초창기부터 뭐 함부르크 때부터 다 봤으니까 네, 네. 이게 그냥 시대가 가는구나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 되게 네.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고 이제 아마도 마지막 경기로 예측되는 경기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던 뉴캐슬이랑 토트넘 경기였었고 네. 이걸 쿠팡 플레이가 주도를 했죠. 네. 그래서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도 했는데 사실 쿠팡도 이제 약간 요즘에 욕먹기도 한 게 그 스포츠 패스인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스포츠 중계권들을 쫙 많이 사가지고 그걸 묶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별도로 구매하게끔 하는 네. 상태로 원래는 가고 있어요. 쿠팡 플레이에서 다 볼 수 있었는데 네. 따로 이제 더 애드온을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런칭을 하는 단계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OTT들이 이런 프리메이드 된 영화 이미 만들어진 영화들을 판권을 사오거나 오리지널을 제작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라이브한 그 스포츠는 사실은 그냥 계속 보잖아요. 네. 이렇게 리텐션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입 유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쿠팡 플레이가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무한도전 런 이런 것도 쿠팡 플레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개최하고 이러는데 조금 더 활성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이 OTT를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스포츠 단체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 OTT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네. 애플 TV는 이 F1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들을 피지 않을까가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지금 이거는 저의 망상인데 그래서 애플 TV 플러스에 들어갔어요. 지금 어떤 스포츠 하고 있는지. 네. 당연히 MLS 그 미국 프로 축구 풋볼 말고 그 네. 사커 리그를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손흥민이 또 다음 행선지가 아마 또 LA 쪽일 것 같아요. 득을 보겠네요. 네, 그래서 손흥민이랑 애플이랑 뭐 할 수도 있나? 루이스 해밀턴이 뭐 한 것처럼 뭐 이런 망상도 한번 살짝 해보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다큐는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쿠팡 플레이어에서 찍어가지고 네. 잘 찍어서 그냥 디스트리뷰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루이스 해밀턴은 아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애플에서 또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해요. 루이스 해밀턴의 생애를 다룬.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뭐 여담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애플이 어쨌든 이쪽 콘텐츠 전략적으로는 되게 잘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동안 애플을 AI 쪽 전략 관련돼서 제일 우려를 많이 받고 있는 빅테크 회사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엊그제 CNBC 쪽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 애플이 F1에 대해서는 빅 빅토리를 큰 승리를 했어. 근데 AI는 여전히 메이저 프로블럼이다. 큰 문제다. 뭔 상관이야? 비교의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4천억 투자해가지고 한 건데 네. 여기는 뭐 100조 투자하고 이래야 네, 된다고 네. 하는데 이 결국에는 지금 대중매체들은 애플은 알겠는데 AI 어떡할 건데 뭐 이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언급해 주는 거는 애플이 서비스는 되게 잘 만드는 거 맞아. 그래서 이 F1 무비도 잘한 것 같아. 애플 TV 플러스와의 전략도 잘 가져가는 것 같아. 근데 AI 좀 잘해봐라고 이 기사를 약간 혼내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이 애플이라는 게 계속 좀 뭔가 잘하는 지점들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AI가 역시 화두구나. 사람들이 이 애플이라는 회사한테 기대하는 거는 빅테크이기 때문에 AI 쪽 화두이겠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주로 테크 AI 쪽 이슈들 위주로 다뤘는데 애플 쪽에서 테크 전략 그리고 이거를 테크 전략이 아니라 서비스 전략 네. 그리고 컨텐츠 전략 쪽으로는 좀 어떻게 뻗쳐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는 저희가 향후에 AI 쪽이랑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계속 좀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F1 더 이슈 제가 주말에 재밌게 본 영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애플 쪽 전략 살펴봤고 네.